네, 천만 시민과 소통하는 소셜방송 라이브 서울. 저는 지식문화도시 기본계획 발표 현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김재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인문학자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공공도서관처럼 이 민주주의의 요람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처럼 이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의 지식과 문화 그리고 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서울시는 이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해서 발표할 내용이 바로 도서관 발전입니다. 앞으로 서울 시민들이 그 공공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요, 공공도서관 취약 지역에 시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시립 장애인 도서관, 그리고 자치구별 정보 취약계층 지역센터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커뮤니티 장으로 다시 태어날 구립도서관 역시 이번 계획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시작될 지식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현장 함께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민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이용하는 곳이 도서관이 될 수는 없을까? 이 계획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머물기 좋은 도서관, 우리 삶과 늘 함께하는 도서관을 꿈꾸며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지역 대표 도서관인 서울도서관 개관과 함께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는 공공도서관 147개관, 작은 도서관 925개관과 도서관 소장 장서 1258만 권에 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도서관 대출 회원이 494만 명, 자원활동가 10만 명, 그리고 독서동아리 1,400개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공도서관 분야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도 2014년 70.6점에서 2017년에는 72.2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도서관 장소와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1차 계획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5년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울도서관 직원들이 매주 브레인스토밍 회의와 스터디를 통해 문제를 공감하고 수차례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와 거버넌스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쳤으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시민 600여 명과 박원순 시장이 모시고 공공도서관 시민 대토론을 열어 서울 시민이 바라는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해서 함께 수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공공도서관 시민 대토론에 참석한 시민들은 저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주셨습니다.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은 이렇게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 논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탄생한 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도서관이 누구나 책을 읽고 즐기며 자기 개발을 위한 평생 학습 공간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아기를 혼자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아기 엄마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아기를 위한 책꾸러미 선물을 받고 아기를 키우는 또래 엄마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동네 도서관에서도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답니다. 아이디어 하나 믿고 창업한 청년들은 정보도 얻고 아이디어도 나눌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있다면 정말 멋질 것 같다고 합니다. 한국에 시집와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아이를 키우는 결혼 이주민은 고국의 책을 읽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이라서 책을 읽을 수 없고 정보도 구하기 어려웠는데 점자도서, 음성도서 같은 책이 있어 정말 좋습니다. 장애인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도서관이 서울시에 많아졌으면 한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모르면 불편한 점이 많은데 공공도서관에서 컴퓨터도 배우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니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아 좋으셨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서울시민의 도서관 향유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2차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은 도서관이 서울시민 누구나 책을 읽고 문화를 즐기며 배움을 통해 스스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3개 분야, 8개 정책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이 책과 문화를 즐기는 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5개 권역의 서울 시립공공도서관을 5개간 건립하겠습니다. 시립공공도서관 5개간이 건립되면 서울도서관은 컨트롤 타워로서 서울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권역별 시립공공도서관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정책의 서비스를 실행하며 장소와 서비스를 전문 특화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합니다. 현재 인문사회도서관, 창업비즈니스도서관, 그림책 전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가족도서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립공공도서관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딱딱한 도서관 공간이 아니라 책과 문화를 즐기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잠깐만. 시립공공도서관은 올해 분관건립 학술 용역을 시행하고 자치구의 도서관 역량과 수요조사를 통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평균 5개간 내외의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간 문제로 시민의 돌봄, 동아리 및 창의활동이 어려운 공공도서관에 매년 10개관씩 공간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개선되는 도서관 공간은 동아리 등의 활동이 가능한 거실형, 개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형, 스토리텔링부터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신기술을 배우는 메이커 스페이스형, 새로운 미디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미디어 센터형으로 재조성되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이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에 책이 없다고 하십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장소가 부족하여 시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공공도서관 자료교육비를 시민 1인당 1274원에서 2000원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독서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는 지역 서점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출판과 서점이 상생 발전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동안 각 도서관별로 비용가 다르거나 이용 규정이 달라서 또는 읽고 싶은 전자책이 없어서 전자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불편을 많이 하소연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자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분산 소장된 기록물과 마을 공동체 발간물도 발굴하여 모든 기록물을 관리 이용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배우고 나누어 성장하는 도서관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게 서울시가 생애 첫 책과 함께 가방, 손수건, 가이드북 등 책부르미를 선물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 모자건강, 부모 역할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북스타트 육아 동아리도 운영하여 생애 첫 출발과 보육을 도서관이 돕겠습니다. 서울시에는 39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합니다. 그러나 11개 장애인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간 사립도서관입니다. 서울시는 시립공공도서관 한 곳을 서울시 최초의 시립장애인 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청각, 발달 장애인 등을 포함한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립장애인 도서관과 협력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장애를 없애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매체 제작센터를 조성하여 수화 영상 도서, 쉽게 읽는 책과 같은 대체 자료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협력하여 상생하는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도서관은 공간과 콘텐츠, 사람이 모여 성장하는 곳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인문독서 동아리를 현재 1,400개에서 3,000개까지 발굴하고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서관이 지식문화도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강사, 노노케어, 이야기 할머니,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서관 자원활동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현재 10만 명인 자원활동가 수를 14만 명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도서관 자원활동 관리자 교육을 시행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자원활동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주체가 됨으로써 시민과 도서관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보의 생산을 담당하는 출판과 정보의 유통을 담당하는 서점과 도서관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여 건강한 책문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에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함께 참여하고 3,000여 명의 도서관인이 참가하는 전국 도서관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재 60개에서 140개로 확대 추진하고 책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 서점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서울형 서점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이 도서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참여하는 도서관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포럼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시민이 모여 토론하고 소통하는 시민발표형 지식문화 공유축제 및 시민지식포럼을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도서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 추진되면 5년 후 서울시 도서관과 독서문화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 2020년 서울시 도서관은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과 함께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며 마침내 우리의 삶도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은 이정수 서울도서관장께서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답변 드리고요. 우리 도서관장님이 도서관에 또 전문가시니까 좀 상세한 내용은 도서관 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진. 브리핑 해주시는 기자 강진입니다. 네.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우선은 도서관 수요가 정말로 제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1인당 평균 독서량이 9.5권이다 뭐다 이렇게 정말 책을 안 읽는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무슨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 책을 읽고 싶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출판 시장에서 책이 없어서 모자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도서관을 확대를 한다면 이게 세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이렇게 국민들이 책에 그렇게 열광하지 않는데 시비든 국비든 세금으로 공공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관심 있는 사람들만 프리라이딩하고 직접 책을 사보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읽지도 않은 책을 위해서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정의로운 상황처럼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서, 토론, 교양, 동아리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셨는데 이런 활동이 없어서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수능 푸는 데 필요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그동안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논술 시험이나 기타 등등 입학 사정 관제는 이 사람들이 또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교육 방침이 독서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을 건설한다고 해서 과연 독서 효과가 그렇게 증대할 수 있는지 이상 생각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좀 답변 드리고 보완적으로 또 우리 관장님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수요 첨예 말씀하셨는데요. 수요가 준다기보다는 수요가 변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으로 생각하면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책을 통한 정보를 흡수하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흡수하게 되고 또 도서관의 기능 자체도 단지 책을 보는 곳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함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때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그런 면에서만 세금 낭비 요인인가 하는데 이제 앞으로 공공이 저는 할 역할들의 중요한 역할이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그런 요구들 이게 도서관의 형태가 됐던 저희들이 평생 학습의 형태가 됐던 여러 가지 지역의 동아리 활동 지원의 형태가 됐던 간에 어떤 다양한 형태로 그런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나가는 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제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사회적 구조 이런 것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제가 정확하게 기자님 마지막 질문 이해를 잘 못했는데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 저기 학생들 편에서. 일단 독서 토론 이런 것들 네. 애초에 수능이나 현재 교육 시스템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타겟으로 하는 계층이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물론 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에는 뭐 북스타트 운동 등 이런 도입을 통해서 생애 단계 초기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 정규 교육 과정에 학생들은 이런 혜택하고는 서비스하고는 조금 멀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만은 또 그런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에 대한 세대에 대한 그런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 네, 서울도서관 이정수 관장입니다. 첫 번째 그 도서관 수요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독서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도서관 이퀄 독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의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서관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 서비스 그리고 평생학습과 같은 것이 독서, 책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종이책이 아니고 지금은 전자책도 있고 다양한 정보원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독서율이나 독서에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도서관 수요로 생각하시는 것은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독서 토론이나 이런 것이 교육의 지금 현실하고 차이가 있고 반대되는 상황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자치구의 도서관에서 10여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도서관에서 독서 토론을 꾸준히 한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의 사교육에 의해서 입시 준비를 하고 하는 학생들보다 대학 진학률도 좋았고 훨씬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번에 그 중장기 계획하면서 북스타트와 같은 아기들이 처음부터 그 리딩 헤빗이라고 얘기하는데 독서 습관 그리고 정보 추구 행태가 바르게 올바른 정보원에 접근하는 것을 도서관에서 도와서 요즘 가짜뉴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에서 제대로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초롱 기자님. 네. 네. 일단은 시립도서관은 현재는 여기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서울도서관 1개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는 거는 5개년에 걸쳐서 분관 5개를 건립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기능은 좀 특화해서 청년 비즈니스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책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특화시켜서 5개관을 건립할 계획이고요. 현재 지금 용역을 지금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 과정을 밟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에 수요조사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제 어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도서관의 특히 혜택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5곳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개념은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도심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1개씩 가장 좋은 입지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가능하면 이제 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좀 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은 자치구 부지를 활용해서 뭐 같이 협력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아니면은 또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한다 해서 최소한 예산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네. 정보 취약계층 지원센터가 새로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계획에 따라서 새로 생기는 그 구립도서관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기존 구립도서관을 다 포함한 것 중에서 한 군데가 지정이 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 서울의 도서관 시스템이
지금 이제 광역과 기초로 나눠지는데요. 기초 25개구 자치구에 중앙관 역할을 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대표 도서관, 구립 대표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 계층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구립 도서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네,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 예, 맞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지식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계획을 바탕으로요, 지식문화도시 서울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예정인데요. 서울시와 서울시 도서관의 새로운 발전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지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서울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현장에서 리포터 김재희였습니다.